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이 돌연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행이 사실은 사적 여행이었다, 또 버킷리스트 외교였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를 했고요. 그러자 문재인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지낸 황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자, 김정수 여사가 인도 방문했을 때가 2018년 11월로 알고 있는데 당시 문체부 장관은 도정환 장관 아니었나요? 예, 도정환 장관이셨죠. 근데 뭐 그때 장관 아니신데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예, 그 외통위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님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당연히 이제 우리 당 외통위 의원들이 이제 궁금해하셨죠, 사실관계를.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정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국감에서 배현진 의원이 이제 공개한 그 문서하고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서 초청한 대상이 도정환 장관이었다는 건데 청와대가 재차 김정수 여사 방문으로 제안을 새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에서 제안한 이유가 그 외교부하고 통화해서 도정환 장관이 9월에 초청장이 왔고 김정숙 여사가 10월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이제 제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제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 당시에 최초의 제안이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11월 인도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요청해 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이 어렵게 되니까 인도 측에서 강력하게 그럼 여사님이 오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왔었죠. 근데 이제 오게 되면 뭐 심지어는 정상급 의전에 준해서 대우하겠다. 그리고 실제 그 김정수 여사가 갔을 때 인도 모디 총리하고 그 양자회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도정환 장관께서는 뭐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당연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동행을 했다는 거죠, 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거니까 우리 측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외교부는 결과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후 사정은 속사정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초청장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 계속 따지거든요. 도정환 의원한테 온 것인지 김정수 여사한테 온 것인지 먼저 누구한테 온 건지. 둘 다 왔습니다. 둘 다 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외교 프로토콜 상에 초청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인도 측에서 외교부 직원이 인도 측에서 최초에 이제 우리 고위급, 이거 뭐 고위급 단위에서 이렇게 오간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도 측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시 김정수 여사가 참석했던 행사 어떤 성격을 가진 거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 디왈리 축제라고 해서요. 힌두교 최대 축제고요. 또 그 축제 안에 보면 그 수로왕 부인인 그 허왕우 기념공원 착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로 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가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인도는 저기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또 상당히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국가죠. 그래서 실제 그 개막식에도 가시고 허왕우 기념공원식에 가서 그 표지석 제막도 하고 또 한국의 인도 측에서 또 요구한 게 한국의 좀 다양한 문화 공연 이런 것도 요청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장관 단위에서는 뭐 관광 체육 분야에 있어서 MOU도 체결하고 뭐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왔죠.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정에 없던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4억 원의 어떤 예비비가 정말 초특급으로 사흘 만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 없던 비용은 아니고요. 원래 그 대통령께서 순방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축소된 거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정부 대표단 그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이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명 정도가 갔어요. 그래서 뭐 마치 언론에는 김정숙 여사 혼자 간 것처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실 때도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다고 그러는데 공군 1호기도 아니고 2호기입니다. 공군 2호기 하면은 65년도에 제작된 거예요.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고요. 2호기는 예, 공군 2호기가 예. 이제 1965년에 제작된 거거든요. 이게 가다가 주유를 하려면 베트남에서 내렸다가 다시 주유해서 이제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이라기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SNS 보니까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을 혼자 타시고 갈 때부터 너무 이상했다 이렇게 썼던데. 예, 그것부터 이제 사실 왜곡이죠. 에어포스 1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전용기를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미국 비행기고요. 그런 의미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1호기도 아니고 에어포스 1도 아니고 이 부분도 혼자 타고도 잘못됐고. 사실 그 공군 2호기 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노후된 비행기라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보통 중국, 일본 국내 이렇게 갈 때 많이 사용하던 건데 저도 이제 옛날 청와대 근무할 때 그걸 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자, 뭐 어쨌든 간에 이 예비비 얘기를 하면서 문체부가 기재부한테 예비비 신청할 때 타지말은 빠졌다가 또 출장 결과 보고서에서 타지말 일정이 없었는데 이 타지말 갔던 부분 이 부분을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놀러 간 거 아니냐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타지말 일정 왜 이렇게 이 일정의 대표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이게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인도 유피주하고 같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게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피주가 주관하는 행사였고 유피주 그 장관 그 리타주 씨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관광부 장관, 인도 여성부 차관, 그다음에 인도의 전력 장관, 또 주한 인도 대사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측이 이제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귀국길에 들른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데 남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제 오다가 어떻게 잠시 이제 사원에 들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혼자 찍은 사진으로 여사님 혼자 가셨다 이러는데 아니 우리 의원님들 해외 나갈 때 여럿이도 찍고 혼자도 찍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만 혼자지 옆에 다 같이 일정 동행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인도 장차관 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유피주의 타지말은 뭐 7대 불가사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그렇죠. 유피주의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 국고의 사적 유형 여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기에 이제 주 일정이 디왈리 축제 안에 허황호 기념공원 이것은 한 인도 간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이고요.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제안을 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부속실은 공식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상급 의전에 준해서 초청하는 공식적인 방문인데 이것을 사적 유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감사 대상도 아닌 것 같고요. 뭐 몰래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알려져 갔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고 돈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상대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초청한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여당이 또 국민의힘이 왜 이 이슈를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이거 들고 왔다고 보십니까? 잘 사실 내용을 모르고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해해서.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좀 맞불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금 추측은 하는데요. 근데 어느 정부가 됐든 그 이부속실의 여사님 일정은 좀 대통령 일정으로 담기에는 조금 공식적이라서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에 준하는 또 유사한 효과가 또 있거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러운 소프트한 이런 관계 개선이 필요할 때는 아주 매우 적절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공이 너무 민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공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이 부분이 경직되다 보면 결국 우리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해라는 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측 손해인 거죠. 우리 측 손해. 네, 보통 이제 여사님 일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일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인 거네요. 결국은 이게 동맹이 있는 인도에서 요청한 건데 자꾸 엉뚱한 얘기 뭐 버킷리스트 얘기니 놀러 갔다느니 이딴 얘기를 해버리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칫 그 인도 측에는 커다란 결례가 될 수도 있죠. 결례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인도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국가적 의미가 매우 커서 아주 고위급 하이레벨 단위를 가급적이면 초청하려고 할 텐데, 근데 그럼 인도 정부가 남의 나라 정상 그 영부인 여사를 관광으로 초청해서 자국 세금을 축낸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제 모욕적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로 한 일정이 있었는데 못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미국의 어떤 장관이 온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이든 여사가 온다 그러면 질 바이든 비슷한 여사요? 효과가 있겠죠. 인도도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가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가는 거 그것도 맥락은 같은 겁니까? 뭐 저는 당연히 같다고 보죠. 그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상대국에서 보면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또 워낙 또 인도 모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또 친하니까 가까운 각별한 관계니까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의원님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지냈던 의원님들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게 아마 문자 메시지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대통령실 수석하고 문자 메시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입법부에서 국정감사,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감을 할 때 그동안 잘못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다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원에 고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은 삼권,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이에서도 상당히 중립성이 유지돼야 되고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감사원 실무수장이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정권의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수석하고 뭐 보고하고 서로 마치 뭔가를 좀 같이 기획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는 건 상당히 만약에 이제 그 오해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청와대 수석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이면 각 기관 간의 최고 단위거든요. 최고 단위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면 실무 단위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것들이 오갈 수가 있는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잖아요. 문자 메시지 공개됐으니까.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는 뭐 그냥 보고라든가 상황 공유 차원이라는데 상황 공유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문자 메시지는 사실이긴 한데 그 이상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다 이 말씀이네요. 상당히 큰 문제죠. 대통령은 국가 체계 자체를 흔드는 거죠. 대통령은 감사원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 감사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몰래 그럼 수석이 혼자서 했다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 의지가 그렇다면 저는 해당 문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해명이 돼야 이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수석이 그런 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해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통상 보면 대통령실 내 청와대 내에서도 보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린다 참모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건 국민적 의혹이 깊어진 상황이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죠. 민주당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아직 뭐 당의 정확한 그 입장은 제가 뭐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어제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그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감사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고발 이것은 뭐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실 쪽에서 그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청와대 해당 수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다. 공수처 고발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발하는 거는 좀 보도된 것 같기도 하던데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미 이 사안은 이제 감사원이 쏘아올린 공입니다. 예, 향후 이제 개헌론이 있을 때도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떤 체계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건 분명히 아마 짚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짧게 최재 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 문재인 정부 인사 3중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인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스크린할 때는 이분의 성향이라든가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 거죠. 그거는 자유로운 사고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잘 됐다, 감사원이 눈치 보지 않고 정권에 눈치 보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